안녕하세요. 오디너리독스의 사진작가 염호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견주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 아이 사진이 잘 담기지 않아가지고 많이들 아쉬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반려견의 증명사진 보정법과 저만의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볍게 찍은 사진으로도 충분히 이쁜 증명사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찍은 아이 사진을 활용해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인데 아이가 흰색 배경에 검은색 점박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색깔 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색인 아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란 배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흰색 바탕의 아이가 노란 배경에 있을 때 사진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거든요. 기본은 저는 노란색으로 많이 두고 촬영을 합니다. 두 번째 배경을 한번 보실게요. 배경 색깔이 약간 청색과 녹색 계열이죠. 청록색이라고 하는 틸이라는 색상이에요. 저희가 포토샵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오렌지 앤 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딜 가나. 그게 오렌지 색깔과 틸 색상, 청록색은 서로 보색, 반대되는 색상인데 일종의 하나의 공식처럼 오렌지 앤 틸이라는 색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계열, 지금 쉘티라는 견종인데 오렌지 계열의 얼굴 색과 배경색, 청록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강아지들은 털색이 이제 오렌지나 아니면 갈색 계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경을 청록색으로 두시면은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는데 아이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보더콜리랑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배경색에 따라서 아이의 색상의 밝음이라든지 흰색이 흰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 번에 확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색깔을 보시면은 빨간색 배경과 검은색 점박이, 흰색 바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검, 흰, 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운동화를 좋아하고 많이 모으는데 검검, 뭐 검흰, 뭐 흰빨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끼리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로고 문양이라든지 빨간색 로고 문양 이런 식으로 컬러 조합이 굉장히 이쁜 경우가 많아요. 운동화가. 저는 그런 운동화를 보면서 색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도 여기 있는 얼룩되어 있는 검정색, 그 다음에 흰색 바탕, 빨간색, 검흰 빨로 일종의 운동화 색깔과 좀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춘 색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지금 라벤더 색상이죠. 제가 고성 라벤더 놀러 갔다가 이제 너무 색깔이 이뻐가지고 이걸 배경에다가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라벤더 배경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라벤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밝은 애들은 잘 안 어울리고 오히려 얼룩덜룩한 애들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라벤더나 이런 새로운 도전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아이의 색상을 뭐 어느 배경지에다 대입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저처럼 뭐 사진관을 해서 배경지를 매번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에서 배경지 색상을 바꾸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아이주라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지금 배경색 자체가 겨자색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 배경색을 바꾸는 작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라고 도구란에 되어 있죠. 빠른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예전에는 이 아이를 일일이 다 클릭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피사체 선택 요 한 버튼만으로 충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경계선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코에 보시는 털들이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저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 선택 오른쪽에 선택 및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어요.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를 클릭을 해서 아이를 가장자리를 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작은 털들까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선택을 다 해주시고 선택이 잘 되었나 아니면 안 돼 있는 것이 있나 확인하실 때는 오른쪽 보기 모드에서 흑백으로 전환을 해주시면은 어느 부분이 선택이 안 돼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코털까지도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마지막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이 확인 누르기 전에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새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배경에 있는 이런 모눈종이 체크는 배경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배경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레이어 쪽 보시면은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단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선택되어 있는 빨간색 계열 다홍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씌워서 색을 입힌 거거든요. 이 레이어를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그 IGI만 이제 눕기를 땄었잖아요. 그 눕기 밑으로 내리게 되면 배경이 그 강아지의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레이어에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색깔을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색깔이 어떤 것인가, 노란색이나 뭐 청록색이 맞나 녹색이 맞나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이언 색깔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위로 좀 올리다 보면은 라벤더 색깔도, 핑크 색깔 어떠세요? 좀 괜찮은가요? 저는 좋아하는 색이라 되게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이런 다홍색, 전 다홍색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다홍색 배경지를 구매를 해서 저는 촬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색 계열의 IG들은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 강아지에게 어울리는 배경색들. 여러분들도 포토샵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작업이 쉽습니다. 이제부터 강아지 증명사진에 대해서 보정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을 띄워놨고요. 이 아이는 장모 치와와예요. 장모 치와와고 눈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눈에 지금 이물질들이 조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진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 사진에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눈 보정을 먼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확대했나요? 좀 징그럽나요?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실핏줄이 있죠. 눈에 보시면 실핏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제가 촬영할 때 쓰는 조명의 모습이에요. 이 하얀색 동그라미 조명의 모습은 캐치라이트라고 그래서 눈동자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잡스러운 이제 천장 조명등 같은 게 조금씩 비춰지는 거예요. 눈이 아이들이 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걸 없애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스팟복구 브러쉬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스팟 복구, 내가 생각한 곳에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복구가 되는 거죠. 상단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쓸데없는 잡광들을 스팟 브러쉬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정말 마법처럼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크기를 조절을 해서 작게 줄이고, 눈에 있는 이 지금 눈에 털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눈에 털이 들어간 것들을 살짝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죠?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여기에 빛들도 좀 없애주고, 대략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흰 자리에 있는 실필줄도 동일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지금 눈에 있는 털이 한 가닥이 지나가 있는데 살릴지 이거를 스팟 브러쉬로 없앨지, 이거는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없애볼게요. 이 라인 있는데도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쑥 당겨서 없애면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촬영했었던 조명 크기가 약간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털이 들어감으로써 털 위치 때문에 조명이 모양이 좀 으그러지게 되는 건데요. 저는 캐치라이트를 브러쉬로 칠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브러쉬에서 선명한 원으로 가서 색깔 자체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캐치라이트를 찌그러져 있잖아요. 지금 망가져 있는 캐치라이트를 동그랗게 한번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조명을 내가 무엇을 쓰는지를 다른 사진 작가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조명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눈과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 눈은 지금 캐치라이트도 으그러져 있고 털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실핏줄도 있는데 오른쪽 눈은 저희가 보정을 해서 지금 보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도 스팟 브러쉬로 없애주시고, 지금 이런 게 모공에서 이제 튀어나온 각질들이거든요. 각질들도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푸들과 비숑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아이의 헬멧이죠. 헬멧이 얼마나 동그란가. 그게 푸들과 비숑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 아이도 사진 찍으러 올 때에는 머리가 동그랬어요. 그런데 옷 입히고 막 사진 찍으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눌리는 거죠. 요 위에 눌려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형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간단해요.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성형 앱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요 상단 위쪽에 보면 손가락 모양 되어 있죠. 뒤틀기 도구를 이용해서 눌려있는 머리를 살살 펴줍니다. 그럼 마법처럼 펴져요. 그래서 아이의 원형적인 이 동그란 모습의 원래대로 모습을 찾아주는 겁니다. 비숑의 동그란 머리 모습을요.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눌려있는 게 비포고 동그랗게 펴져 있는 게 애프터입니다. 분명 이 아이는 사진 찍으러 오기 전에는 지금처럼 동그란 모습이 원래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눌려있는 머리가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푸들 비숑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능을 가장 원하실 거예요.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 정리까지 끝났는데요. 다음은 집게 촬영에 대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시바견인데 제가 집게 촬영을 했던 아이예요. 근데 사진을 조금 잘못 찍어서 저 아이가 왼쪽으로 좀 쏠려 있죠. 제가 이 배경 정리를 하면서 집게 배경 정리 방법과 그리고 배경을 위로 더 늘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색상을 보시면 핑크색이 가장자리는 좀 진하고 가운데로 오면서 밝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조명을 그렇게 써서 그런데요. 조명을 가운데로 쓰니까 주변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균일하게 보정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레이어를 새롭게 하나를 켜줍니다. 레이어를 하나를 꺼내주고 이 레이어에 핑크색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자, 스포이드로 왼쪽에 뭐 스포이드 도구가 있죠? 스포이드로 내가 레이어에다가 입히고 싶은 핑크색을 찾아요. 근데 저는 제일 어두운 핑크색과 제일 밝은 핑크색의 중간 정도를 많이 클릭을 합니다. 스포이드로 핑크색을 따오고 왼쪽 아래에 내려와 보시면은 페인트 통 도구가 있어요. 페인트 통 도구를 클릭을 해서 레이어에다가 핑크색, 우리가 스포이드로 딴 핑크색을 칠해줍니다. 그럼 완전히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 핑크색 레이어 밑에 아까 우리가 찍었던 사진이 있겠죠. 그 사진을 핑크색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불투명도가 낮아지면 밑에 있는 사진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겠죠. 불투명도를 아주 낮춰주면 선명하게 될 것이고 저는 한 60%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한번 씌워서 마스크라는 건 이제 이 레이어 씌운 거 밑에 있는 그림을 위로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방법은 브러쉬에서 사이즈를 키워서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의 모양대로 그림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부드러운 원으로 해놓고 뚫어볼게요. 지금 저는 테두리를 먼저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뚫으면은 레이어에 있는 핑크색 레이어가 구멍이 뚫려서 밑에 있는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게 마스크의 역할입니다. 자, 숑숑숑 뚫어보고
테두리를 먼저 지금 구멍을 뚫는 이유는 제가 어느 정도 구멍을 뚫려 있는지 하다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뚫려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럴 경우에 Alt키를 누르고 레이어에 있는 흰색 바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구멍이 뚫었는지 진행 상황이 나와요. 테두리를 먼저 구멍을 뚫어준 후에 빨리빨리 해볼게요. 테두리만 지금 다 뚫은 것 같죠? Alt를 누르고 다시 흰색 바탕을 눌러줄게요. 레이어를. 자, 그럼 테두리는 지금 다 뚫어져 있으니까 가운데 거는 굳이 사진을 보지 않고도 빠르게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검은색 영역 자체가 마스크가 지금 구멍이 다 뚫려서 밑에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들이에요. 다시 Alt를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불투명도가 61%잖아요. 얘를 위로 올려주면 선명하게 나오겠죠. 자, 아까 보셨던 테두리 쪽은 짙은 핑크색, 가운데로 올수록 밝은색 핑크색의 원본 사진들이었어요. 그거를 레이어와 마스크를 이용해서 균일한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준 겁니다. 비포 애프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비포 상태고 핑크색을 채우고 마스크로 뚫어준 그 결과물 자체는 이렇게 애프터가 핑크색이 균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바견의 위쪽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걸 액자로 만들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좀 볼품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핑크색 배경을 위로 더 늘려줄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 레이어에 있는 두 가지 레이어를 하나로 병합을 해줍니다. 컨트롤 E를 눌러서 하나로 병합을 해주고 지금 레이어를 하나로 통합을 했죠. 왼쪽에 보시면은 자르기 도구가 있어요. 자르기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 저는 비율을 6대4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대1 비율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크롭은 그림을 잘라내는 건데 반대로 크게 영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검정색 영역들이 비어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내용 인식을 클릭을 해서 채워주면은 비어있는 공간의 내용을 포토샵이 알아서 인식을 해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위에 비어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 하나뿐인 증명사진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직접 만든 증명사진을 제출만 하셔도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